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당 이준석 단일화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안 한다고 선언을 한 거죠, 이제? 조금 전에 예. 오후 5시 20분쯤에 기자회견을 열고 예. 단일화를 공식적으로 이제 거부하는 예.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좀 지난 며칠 동안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단일화를 종용을 하고 예. 이준석 후보 측에서 이제 그걸 거부하는 그런 제스처가 이제 몇 차례 오갔었는데 예. 오늘 그거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박으려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인터뷰를 기자회견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으니까요. 오늘 밝힌 입장대로라면 적어도 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이름이 투표용지에는 적힌다.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단일화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을 이제 명확하게 한 거고, 물론 뭐 이제 지난 대선 때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투표용지의 인쇄가 끝난 뒤에 뭐 단일화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흐름이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하는 게 본인한테 별로 이제 득이 될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림대로 가자면 단일화하지 않고 완주를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뭐 그래 보이긴 합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단일화를 다시 나서기는 좀 어려워진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뭐 얘기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분석을 해보자면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 지지율 흐름이 이제 조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제 그 대선 후보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노출될 기회가 늘어나면서 김문수 후보에 대비해서 좀 더 이제 부각이 되는 뭐 그런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고,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김문수 후보나 그 후보 캠프의 선거운동 양상을 봤을 때 지금 흐름을 갑자기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지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이 결집을 하더라도 딱히 지금 승리하기 어려워 보이는 김문수 후보 측으로 뭐 결집하느니 그냥 소신 투표하겠다. 이렇게 나설 뭐 투표군들도 상당히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굳이 합쳐서 이길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굳이 단일화를 해야 될 만한 어떤 뭐 요소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의 어떤 관전 포인트는요. 이준석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여론조사상 살짝 오르는 어떤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흐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흐름이 유지될지 아니면 투표 당시 같은 또 김문수 후보 쪽으로 보수표가 직결할지 그거는 또 며칠간의 여론조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여론조사라는 거는 그때그때 이제 이슈에 따라서 조금씩 좀 흔들리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정치 관련 여론조사들은 대체로 이제 정치 고관여층이 참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전화 면접 조사나 이런 것들은 정치 저관여층까지도 포괄한다라고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최근에는 워낙 좀 특히 이제 내란 사태 이후로는 정치 참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고관여층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슈에 따라서 좀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여론조사로 보기가 좀 어려운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실제 표심하고 연동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고려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준석 후보 쪽에서 그러니까 대선 후보 쪽에서 이준석 후보 쪽에서 제기한 이른바 당권 단일화 거래 제안설 이게 목표했었던 점은 정치적으로 상당 부분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뭐 일종의 이제 그 갈라치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공하는 뭐 그런 부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개혁신당의 이동훈 선대위 공보단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발단이었는데요.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 후보 측에 단일화하자면서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 대부분 친윤계 인사들이고 이분들은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뭐 이런 식의 말을 한다라고 저희도 어제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얘기가 나가고 나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른바 이제 친한계 인사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친윤들이 다른 당에 우리 국민의힘의 당권을 주겠다고 했다는 이런 다른 당의 폭로가 나왔는데 친윤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입장을 안 낸다. 못 낸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친윤들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김건희의 사당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윤석열, 김건희의 뒷배가 없어진 친윤들이 당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다른 당에서 그걸 믿을 것 같으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당을 통째로 팔아넘기겠다는 거를 당원들이 그리고 지지자들이 그냥 두고 보실 것 같으냐. 이번 대선은 이런 친윤 구태를 청산하는 혁신의 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나 혹은 뭐 한동훈계 인사들의 발언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국민의힘의 당권을 놓고 벌이는 전당대회 같은 양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 내용만 보더라도 이게 과연 이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하는 국민의힘 당원으로서의 발언인 것인지 혹은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전당대회 후보로서의 발언이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좀 그 당권을 둘러싼 갈등이 좀 격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정훈 의원 친한계 인사인데요.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친윤도 퇴진되는 절차를 밟는 게 불가피하다. 그게 시대적 흐름이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면에 친한계를 제외한 당 지도부라든지 뭐 친윤 성향의 의원들은 이런 거래 제한설 자체가 실체가 없다라고 일축하고 있긴 합니다. 신동훈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친윤계 의원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당권을 어떻게 넘겨주냐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양양자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을 향해서 거래를 제안했다는 친윤이 누군지를 밝혀라. 못 밝히면 자작극으로 간주하겠다. 이게 못 밝힐 경우에는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퇴출이다 이렇게 강하게 나왔는데 반면에 단일화 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단일화 관련해서 이제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유상범 의원의 말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K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을 드러내고 이준석 후보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대선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 쪽에서 일종의 이제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마 그런 어떤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이준석 후보한테 단일화의 주도권을 넘겨주겠다는 정도의 덕담 형식 뭐 그런 취지의 이야기일 것이다.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단일화를 하자라는 취지의 이야기일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그래서 잘 뜯어보면 그런 식의 단일화 관련된 접촉이 아예 없었다. 헛말이다라고까지 지금 단일화 관련된 책임자들이 이야기하지는 못하는 걸로 봐서 뭐 표현의 형식이라든지 내용적인 어떤 실질 뭐 이런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관련된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이준석 후보 쪽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겠다. 뭐 정치 비평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적인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뭐 후보와 관련된 거래를 시도한 불법적인 정황인지 여부는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 쪽에 나중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를 같이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그런 부분은 이제 개혁신당이 걸고 들어오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이제 분열 양상을 좀 이제 부추기는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흘러가는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는 성공하고 있다. 뭐 그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요. 부정선거 관련 과거 발언도 드러나고 또 부정선거 관련해서 계속 어떤 좀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일단 어제 윤석열 씨가 관람했었던 영화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불거진 건데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이 논란을 두고 오늘은 오죽했으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영화에 관련해 가지고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까지 입장을 냈습니다. 별도 입장을 냈을 정도로 지금 이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주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선긋기를 못 하고 있다는 의심을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명확한 선긋기를 못 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어제 이 문제를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와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가볍게 치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음모론을 제기하는 영화를 봤다라는 점에 대해서 별로 무게를 두지 않는 뭐 그런 태도를 보였었고요. 오늘 의사협회하고 회동을 한 직후에 기자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자 진영에서는 사전투표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래서 기자들도 사전투표 할 거냐, 사전투표를 독려하실 생각이냐 이걸 물어봤더니 김 후보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거는 이제 한번 보겠다.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번 보겠다. 네. 투표율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투표 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선관위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다라고 예.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선관위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그거가 정리가 되면 예. 좀 더 또렷한 입장을 내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인 건데 아마도 선관위하고 논의하고 있는 거는 사전투표의 관리와 관련된 뭐 예. 그런 문제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선관위가 일부 의심받고 있는 지점이 있고 예. 다툼이 있다. 예. 우리나라 선관위가 더 공정하게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지금도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사전투표에서 관리관의 직인을 직접 날인을 안 하고 인쇄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선관위에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부정선거의 소지를 없애고 국민들이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라는 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선거 관리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고 특히 직인과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을 요청하고 있고 예.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사전 투표의 뭐 동료라든지 명확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밝힐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연결이 되는 예. 그런 대화를 지금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김문수 후보는 과거처럼 뭔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음모론적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5년 전에도 김문수 후보가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던 게 뭐 계속 이제 확인이 되고 있기 예. 때문인데 뭐 과거에 이제 뭐 미래통합당의 뭐 민경욱 전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했었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국민 주권 회복 대회에 예. 당시 이제 김문수 전 의원이 이제 참석을 했었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불법 부정 비리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밝혀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이 즉시 선관위 서버와 관련 증거를 압수수색해서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된다. 예. 촉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관위 서버와 증거 압수수색이라고 하니까 곧바로 지난 비상계엄 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했었던 조치를 떠올리게 예.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관위의 이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해서 직인 문제는 예. 윤석열 전 대통령도 몇 차례 담화를 통해서 본인이 좀 강조를 했었던 지점이기 때문에 예. 그럼 사실상 두 사람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부정선거에 대한 선을 명백히 못 끄면서요. 부정투표에 대한. 네. 사전 투표에 대한 분명한 어떤 요청을 할 수도 없었고 이것도 스텝이 엉켜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논란 제기는 이미 대법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예. 대법원에서만 하더라도 이제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뭐 100번 넘는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이미 수백 차례 확인이 된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오늘도 선관위가 이른바 이제 부정선거 영화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면서 또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른바 해커가 선관위 도장을 위조하고 사전 투표 용지를 무단 생성해서 가짜 투표 용지를 찍어낼 수 있다라는 주장. 그러니까 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이른바 이제 직인 문제, 예. 직인이 인쇄돼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전국의 모든 선관위 사전투표관의 도장 이미지를 사전에 그 해커들이 확보를 해야 되고 네. 24시간 모니터링되는 사전투표한 보관 장소에 CCTV 시스템을 중지시켜야 되고 예. 뭐 이런 여러 과정들 사전투표 과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장악을 해야지만 가능한 음모론이다. 예. 사전투표 과정에서 적용되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예. 모두 배제되는 상황이 전제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투표용지 부정 인쇄를 이용한 선거 결과 조작은 불가능하다. 예. 오늘 한 번 더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선관위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사전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 그 위원회 직인이 찍혀 나오는 이유는 예. 애초에 해당 그 투표용지를 뽑아주는 직원의 그 직인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감 도장을 예. 등록하듯이 등록된 도장이 찍혀 나오는 거라서 그 자체는 본인이 그 자리에서 찍으나 인쇄된 거를 전달해 주나 똑같은 효과거든요. 예.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건데 컴퓨터로 하느냐, 그러니까 관리된 컴퓨터로 하느냐, 혹은 도장으로 찍어주느냐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같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논란의 주장이라는 게 뭔가 자기가 의심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기를 하는 거지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지는 전혀 설명을 못 하거든요. 지금은 어떤 특정 이 음모론을 계속 어떤 지켜보는 분들 외에는 말입니다. 이 투표가 기본적으로 네, 손으로 찍는 거고 그렇습니다. 손으로 선별하는 것이고 그 옆에 많은 참관이 있는 것이고 네. 옮길 때마다 시스템이 달려 있고 네, 이런 과정을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면 이것이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 과정을 안 보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보면.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음모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선거 관리 시스템이나 우리가 실제로 참여하는 투표 현장과 별도의 다른 세계관을 구축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예. 세계관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들이 전혀 작동을 안 하는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예.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은 저희도 듭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유권자로서 이제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선관위가 이렇게 이제 검증을 끝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예. 안타까운 점은 그런 설명을 지금 제2 정당의 대선 후보한테도 해주고 있어야 된다는 점. 예. 제가 사실 이제 정치평론가로도 스스로 좀 자괴감이 드는 대목입니다. 예. 자, 이준석 캠프의 함익병 씨가요. 발언이 오늘 좀 논란이 됐죠? 네, 예. 어제 본인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예. 직위원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예. 이걸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예. 이걸 왜 이제 개혁신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이 해명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발언들이 오늘 예. 하루 종일 좀 논란이 됐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는 직위원 판사가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그러는데 제 나이 또래면 룸사롱을 안 가본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분은 있겠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으로 룸사롱을 한두 번은 다 가게 되죠. 옛날에 안철수 후보가 뭐 단란주점이 단란하게 노는 데인가요? 라고 얘기해서 그런 안 가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저 역시 룸사롱 다 가고요. 대한민국의 50대 이후의 남성이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가봅니다. 안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드물다고 봅니다. 뭐 갔다는 게 자랑도 아니고 안 갔다는 게 자랑도 아닌 상황이죠. 우리 사회 문화가 한때 그랬다는 거죠. 네, 함익병 공동선대위원장을 많이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금시초문입니다. 예. 50대 이상 남성이 룸사롱을 다 가본다. 어떤 세계에서 어떤 세상에서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대 이상 대한민국 남성들을 그렇게 싸잡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예. 본인이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공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유흥업소라는 거는 뭐 그 자체로 거기에 이제 출입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불법이 되거나 문제가 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직위원 부장판사한테 제기되는 의혹의 핵심은 유흥업소에 갔다 안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유흥업소를 누구 돈으로 다녔느냐라는 이제 문제입니다. 누구와 누구 돈으로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가장 어떤 중요한- 사람과 어울려서 누구가 치르는 비용으로 이제 거기 갔느냐 하는 예. 문제를 직무 제기하는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할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그 부분이 이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법원에서 조사가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 관련된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좀 제기하겠다라고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개혁신당 내에서도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고 다만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예. 함익병 공동선대위원장이 이 의혹 제기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의혹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였다. 예. 그래서 이제 함익병 선대위원장의 편을 드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